우리 아이 독서록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제 딸들에게 추천하는 책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조지 오웰은 대표작인 동물농장과 1984로 인해 반공 작가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비판한 사회는 스탈린과 히틀러식의 전체주의라고 해야 합니다. 1984에서도 영국은 미국과 함께 오세아니아라는 국가로 통합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1949년 영국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한 시기였기에 출판을 위해 영국사회주의, 1984에서는 영사로 표현되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비판한 전체주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체주의란 개인은 전체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국가가 강력한 권력을 통해 국민 생활을 간섭, 통제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1984에서는 빅브라더로 상징되는 당의 절대 권력이 개인에 우선합니다. 주인공인 윈스턴은 절대 권력에 대한 의혹을 품고 저항하지만 결국은 무기력한 인간으로 변해버립니다. 빅브라더는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빅브라더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역사에서 패자는 항상 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패자가 언제나 패자인 것은 아닙니다. 조지 오웰은 윈스턴의 생각을 빌려 빅브라더의 당은 언젠가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패자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그리고 무지는 힘이라는 세 가지 슬로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 사상가였지만 당시 스탈린의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슬로건들은 조지 오웰의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쟁은 평화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각국의 사회주의 당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자국전쟁에 참여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주의 국가가 전쟁을 통해 외부의 적을 찾아 내부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유는 예속은 자본주의의 임노동관계 비판입니다. 봉건사회의 농노계약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은 형식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자본가와의 임금노동관계로 인해 새로운 속박에 묶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힘은 현대국가의 교육정책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국가 이후 정착된 교육제도는 지배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의 교육이 노동자를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조지 오웰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조지 오웰의 1984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서로 해석되며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반공 작가로 소개된 시절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84는 반공이 아닌 반전체주의 작품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자였던 조지 오웰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읽어낼 때 1984를 올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